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에 유튜브에서 아주 충격적인 한국인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최초 페루의 찬차마요라는 곳에서 시장을 하고 계시는 정흥원 씨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좀 특이한 게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큰 딸과 이제 막내 아들을 희귀한 병, 혈액 속에 이게 구리가 쌓이는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딸 하나만 살아남은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름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우리나라라는 자체가 싫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싫다기보다는 자식을 묻어두고 사는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르헨티나로 사업 이민을 떠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조금 기반을 잡고는 페루의 찬차마요라는 곳에 풍광이 좋다라고 들었겠죠. 그래서 경치가 좋다 그래서 이곳에 여행을 갑니다. 가서는 그 경치에 반해 가지고 그게 이제 눌러 지내게 되었는데,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흥원 시장님의 사주까지 한번 찾아서 제가 나름의 발자취,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찾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어떤 사주고 또 어떠한 또 기막힌 반전 드라마 같은 내용이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 조금 하나 퍼왔습니다만은 이 자료 외에도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찬차마요라는 곳은 페루의 수도에서부터 차로 한 8시간 정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브라질이 땅이거든요. 브라질이 세계에서 인구도 5번째로 많고 땅도 5번째로 넓은 그런 나라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마존 강이 흐르거든요. 아마존 쪽으로, 요렇게 아마존 밀림 쪽으로 차를 타고 8시간 정도 가면은 그 초입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차마요라는 곳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그 페루의 지도를 펴놓고 봤는데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제가 제 실력으로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래서 남미 페루에 있는, 그래서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부터 저 아마존 쪽으로 8시간 정도 차를 탄 곳이 바로 찬차마요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크고요. 세계 44위고 GDP도 이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수도는 리마고요. 14시간 차이고, 이게 쓰는 언어가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땅은 엄청 넓습니다만은 인구가 좀 작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료를 우리 선생님들 한 번만 찾아보시면은 다 있을 겁니다. 페루 치면은 이 자료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 내용은 이제 헤럴드 경제 2013년 판입니다. 1월 11일이죠. 저 위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급여는 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월급 안 받는다 이거죠. 받아가지고 다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인 최초의 페루에 시장된 정흥원 찬차마요 시장의 성공기,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찬차마요의 어떤 영웅 같은, 구세주 같은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정흥원 쳐도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찬차마요만 쳐도 나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자, 중남미 107년 역사 겪는 동안 이주 한인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를 몸소 보여주는 이가 정흥원 페루 찬차마요 시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
할인 최초로 페루 시장직에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커피가 이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주력 농산물이 커피죠. 그래서 이 커피를 생산을 하는데 판매처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병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까맣게 변하면서 죽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를 이제 판매처를 우리나라로 해서 그렇게 팔게 했던 분이 되죠. 그래서 빈민의 대부다. 가난한 분을 도와줬는데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병원비가 없어서 이렇게 치료를 못하는 분한테 병원비를 이렇게 한마디로 쾌척한 것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한마디로 빈민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제 그냥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했던 선행이 그 지역 신문에 나오면서 이렇게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루는 외국인이라도 2년만 있으면 피선거권이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제 요게 가려서 안 보일 겁니다만은 그 시위원 중에 시를 움직이는 위원들 중에 보면은 3선을 하고 4선 하다가 이 정홍은 시장한테 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시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런 자존심이 허락치 않을 건데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커피가 주력인데 커피 판매처를 한국으로 정해줬고요. 또 이분이 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국제협력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25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얻어서 그 지역에 병원이 없는데 병원을 이제 건립을 합니다. 맨 처음에 아마 화면에 보면은 체육관을 짓는 것부터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짓고요. 지원을 받아서 병원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생수 사업을 하게 됐는데 당면 과제가 수질이 참 좋지 않습니다. 여기 그 찬차마위에 흐르는 물도 보니까 물도 조금 중국에 보면 황화물처럼 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저기 베트남 지역이나 이런 데 흐르는 메콩강 그러한 수질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수질이 맑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물이 정말 세계적으로 맑은 그런 물이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상수도는 있지만 하수도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갖다가 해결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코이카의 지원을 받고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얻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도시설 같은 경우 몇 년째 5년째 이상 방치된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재가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사실은 뭐 이 정도 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못 사는 지역에서 구세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도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않을까. 오히려 재선을 못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큰 일들을 많이 한 것이죠. 그 다음에 1년 12개월 후에는 시장 임기가 끝나면 연임에 도전하지 않고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조금 반전이 나옵니다. 2014년에 재선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찬차마요라는 곳에 이제 위치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차로 8시간 걸리는 아마존 밀림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커피, 오렌지, 파인애플 등 열대작물 생산이 주요 산업입니다. 인구는 20만 정도로 나오는데 2018년도 보니까 18만 7천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소속 당이 후지모리 전 대통령 계열의 정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지모리 대통령의 딸인 케이코 후지모리가 당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후지모리가 일본 사람인데요. 쫓겨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루 선관위에 따르면 2010년도 당선 시 지지율이 51.187%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160명 유권자 가운데 7,760명을 60명의
표를 획득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수 정당이 난립하는 페루 정치의 특성상 과반수를 넘긴 것은 높은 지지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게 함정이 2014년 12월 선거에서는 24.92%로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밑에 보면 위키백과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면은 안 될 수도 있는데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1986년 아르헨티나로 사업 이민을 떠난 정호는 세타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해서 음식 사업, 그 다음에 남미의 수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생수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찬차 마요에 대한 이야기고요. 완전히 반했다. 죽을 때까지 찬차 마요를 위해서 살고 찬차 마요에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사주 한번 보시죠. 이분의 그 사주를 보면 아마 2월 20일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47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75 이렇게 되신 분이겠죠. 그런데 옛날 분들은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음력으로 주로 생일들을 하기 때문에 프로필에 나와 있는 그 생일도 음력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보시죠. 페루 최초의 한국인 찬차마요 시장이고요. 경북 문경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를 졸업 끝으로 중학교 문턱을 가보지 않은 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모자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안타까운 소식 중에 가장 큰 아픔이죠. 34살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아르헨티나 이민 가면서 아들까지 해서 딸과 아들을 차례로 잃었는데 이거는 그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다 그러네요. 혈액에 구리가 쌓이는 아주 희귀한 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병으로 딸과 아들을 차례로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세 되던 1986년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했고 음식점 생수 사업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54년까지 세터 사업으로 축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타를 팔아서 제법 돈을 모으고는 휴양차 찬차 마을에 가서 그 풍경에 완전히 반해버렸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되던 경인년에 찬차마요 시장에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세가 되던 때에 임진년에 신장암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폐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2013년도 화면이거든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화면은. 그런데 이분이 치료할 틈도 없고 치료할 곳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 뒤에 보면은 소식들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재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이렇게 10년 구형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술년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이분은 어느 시일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해시가 아닐까 이렇게 봤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 경금이니까 정제격입니다. 자, 좋은 부분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해묘미 네 좋습니다. 자, 이 처득도 좋습니다. 자식득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쪽을 보시면은 여기 상관경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상관경관이 되어 있는 사주들이 대체로 보면은 자식을 일찍 잃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자식을 두지 않으면은 또 깔끔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자, 쟤를 생해주는 식신은 있고 이 식신이 지살입니다. 그죠? 그래서 먹는 사업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물도 맞겠고 그죠? 지살이니까 먼 곳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 목기들이 종이, 목재, 의류 이것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식신, 먹는 것, 물, 종이, 목재, 의류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해자 쪽으로 그러면은 일단 방은 좋습니다. 왜? 적격이니까.
그리고 초년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뭐가 큰 문제냐 하면은 상관이 관을 때려버리고요. 두 번째로는 무인성입니다. 그래서 부모 덕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학문과 연이 좀 없고 그 다음에 귀하기가 어렵다. 왜? 상관이 관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그래서 우리가 상관경관이 만약에 이렇게 야무지게 되어 있으면은 직업 중에서는 밑에서는 이렇게 먹는가 하면서 바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직업류는. 그래서 이게 천간에 있던 이 개수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가불목이 뜨든지 이래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이 개수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는 귀를 얻을 수가 없겠죠. 자, 순서 보시겠습니다. 천간으로 뜨는 이 순서를 보면 전부 패입니다. 지지의 방은 좋을까요? 네. 자, 이게 신유술로 흘러도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왜? 이 사주가 제격인데 비겁으로는 대패가 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식상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근합니다. 그래서 근이 없기 때문에 대패가 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을 얻었습니다. 물론 만약에 여기에 뭐 정묘나 뭐 예를 들어서 정묘시다, 지지가 목기로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중에 신유술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금기가 있는 중에 다시 신유술로 이렇게 금기운으로 흘렀으면 아마 대파가 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근이 들어오더라도 대패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이렇게 묘목이 있고 여기도 묘목이 있어도 이렇게 신유술 들어와 버리면요 목급 상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게 해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뿌리도 없고 그리고 식신이 크게 작용하여서 오히려 이 신유술을 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사주를 종격으로 보게 되면요, 이 신유술 때 대파가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주에는 종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주 뭐 이 보시는 분들이 종격이라고 하는데 종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종은 요렇게 그 종칠 때만 있는 종입니다. 종칠 때에 있다. 그래서 이 종격이라는 것은 그냥 없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사주를 보시면 오히려 더 잘 맞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그 기해대운 중에가 일단은 모양이 좀 납니다. 자기의 불을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운때는 됩니다. 기토가 뜨면 개수를 건드리면서 정화들이 살아나거든요. 이제 요 시절이 그나마 축적하던 시절인데 이 남자가 이렇게 식상운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만들기가 어렵든지 또 내지는 자식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 떨어지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 재물은 조금씩 모았지 모르지만은 자식들은 해를 입었다. 그 와중에 내 입지도 이 시절에 섰다. 그래서 좀 돈을 모아서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기해대운 중에 이민을 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술대운 중에 조금 모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대운도, 자, 여기는 정화가 들어오면 이렇게 얻어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삼정화가 떠 있으니까 개수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제 얻어맞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묘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처를 근본적으로 옮기는 그런 때가 되죠. 여기는 이제 해수가 들었을 때 같으면 합을 하면은 주로 이제 외국 같은데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때 외국에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월지하고 충하고 할 때는 갑작스럽게 사업처를 또 내지는 우리가 그 회사 같으면은 부서가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주로 벌어지죠. 그리고 정화가 떴으니까 뭔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내 자리가 좀 깨져서 도피처로 어디게 다른 데를 떠나서 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리를 좀 잃어버렸다 뭐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얻었으나 자리를 이동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래서 뭔가 사고를 좀 저지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은 챙기고 사건이 좀 벌어져서 도피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세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병신대운쯤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개수가 이렇게 정관들을 때리는 중에 살이 들어오면 땡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관살이 혼잡될 때는 식상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관이 이렇게 사정없이 얻어맞을 때 살이 뜨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글로 그랬거든요. 여기 그냥 들어오면 배우자궁이 하나 사단이 나는데 아마 이때 배우자와는 뭔가 이별이 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도 얻게 되고, 그죠? 살이 떴으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 와중에 이제 가보에 들었는데 이게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제가 건드렸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 지지로 관이 들어왔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관입니다. 왜? 천간에 제가 이렇게 뜨면요, 살도 같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생관뿐만 아니고 재생살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재선이 되었고요. 72세가 되는 2018년 무술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언제냐면은 병신대운 중입니다. 천간에 무토가 뜨면 얘를 잡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술토가 들어와 버리면은 얘들이 힘을 못 쓰는 중에 요렇게 신금이 들어가면 얘 때리고 얘 잡아버립니다. 다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술년에 대단히 흉합니다. 불온 문서를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화가 대운에서 뜨기 전에는 이 무토가 무기압을 하면 좋습니다. 정관을 살리니까. 그런데 지금 병화가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무토를 잡아버리면요, 관살이 다 살아버립니다. 그죠? 천간이 관살 혼잡이 되어버립니다.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대세운이 전부 신유술로 흐르는 중인데, 술토가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은 여기서 지지에서 상신 노릇을 하고 있던 해수들이 힘을 못 쓰고, 그런 중에 이제 대세운이 금기로 흐르면서 신금이 되면 이걸 때리고 이걸 또 암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의외로 쓸 자가 없어지는, 그래서 무술년이 대단히 흉하게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분에 대한 반전 드라마 내용입니다. 전직 시장과 기타 전직 공무원에 대해 기계 취득 비리 혐의로 9개월의 보호 구금을 명령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3년 한 해 동안 300만원 이상의 기계로 매입에 대한 선정 과정에 비정상적으로 업체를 우대했다. 2018년 표류에서 부정부패법으로 기소된 정홍훈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였고 그의 비서는 징역 10년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징역 10년을 받았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제보자의 내용입니다. 정홍훈은 글도 쓰지 못하고, 제가 참 이상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 시장님의 단점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옆에 여자 비서 말고 나이가 많은 어떤 비서, 또 하나는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도와주러 온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글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인만 이렇게 합니다. 맞죠? 맞죠? 이겁니다. 그렇게만 물어보는 걸로 봤을 때 글을 쓰지 못했다. 이 말을 제가 지금 지나 생각하니까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믿는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서 올라오는 그런 글들을 결제서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맞냐 그러고 다 사인만 합니다. 그 내용이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비서에 의존했는데 그 비서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사악해 보였거든요. 제가 이 사주부담은 그래도 상을 더 잘 본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면 이상할 겁니다. 우리 정홍훈 시장이 이렇게 시의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오른쪽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정직과 이게 선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비서도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정직하지 않을 그럴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비서 남자분만 아니고 여자분도 그렇게 분명히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정말 믿을 수 있나.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됐던 게 그거였습니다. 저분은 연세도 있으신데 저분도 분명히 가정이 있을 건데 여기에 시장은 월급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왜 여기에 왔을까? 이득이 분명히 없으면은 올 얼굴이 아무래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우선 내용을 조금 더 보고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에서 2013년 촬영분을 유튜브에 공개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모두 사기극이라는 정인의 댓글이 달려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살 연하와 동거를 하고 있었으며, 여기 좀 이상했습니다. 딸 얼굴도 전혀 안 나오고요. 부인도 그때는 없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과 같이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같이 하십니다. 암에 걸린 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여튼 이런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했던 게 스웨터 사업보다는 카지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갔었고요. 카지노 2개 중에 하나는 둘째 딸에게 이렇게 맡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페루에서 이제 가장 부유한 한인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고요. 이렇게 이분이 유명하게 됐던 게 많이 이렇게 선행을 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이렇게 기부를 한번 했는데 기부천사로 신문에 나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얼굴을 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찬차마오에서 살다가 찬차마오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얼굴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글을 읽고 쓸 줄을 모르니까 이 비서들이 중간에서 다 사실은 착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인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에 사인 없이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밑에 보면은 카지노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왜냐 그러면은 제가 노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하기는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그랬는데 조금 치부를 했고 그 돈을 정말 의미 있게 잘 썼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밑에 그 정인의 댓글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분 한 분의 위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적인 명예와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니까 이 여파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천차마유를 찾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서울시뿐만 아니고 우리 코이카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교류를 하고 지원도 한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글 읽고 쓸 줄을 모르는 시장. 그래서 예전에 돈을 벌 때는 어떻게 버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정말 의미 있게 마지막 인생을 한번 그렇게 살다가 가려고 했는데 과연 그 순간에까지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을까?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여튼 그 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정흥원 페루의 찬차마오 전 시장께서 만약 억울한 게 있다 그러면은 잘 해결이 되어서 누명을 벗고 국가적인 명예도 회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페루의 최초의 시장 정흥원 시장의 사주로 예측이 되는 명절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